전북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상하이 상가가 1대1 무승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경기 문선민 선수가 1분도 채 안 되는데 골을 넣었잖아요. 문선민 선수 센스 있어요. 정말 전북에 와서는 풀 주전 뭐 이렇게 기용되지 않더라도 네. 그 기용돼서 이렇게 한 방 할 때 보면은 그 번뜩이는 센스가 굉장히 좋고요. 본인이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진짜. 경기는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은 이 오스카, 헐크, 엘케손, 아흐메도프로 이어지는 요 선수들 이름만 봐도 약간 좀 겁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은 나머지 선수들은 좀 질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북도 크로스의 정확도 같은 것만 좀 더 높았으면 골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그렇게 저는 상하이 상강이 좋다고 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상하이 상강은 외국인 4명이 있으니까 이들이 뭔가 번뜩이면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되죠 항상. 그런데 이제 헐크 선수도 좀 더 살이 쪄 보이고 뭔가 엘케스도 살쪘어요. 그리고 오스카 선수도 중국 와서 처음에 좋았을 때만한 또 폼이 아닌 것 같아요. 오스카도 살쪘어요. 오스카 제가 보니까 거기 용병 4명이 아흐메도프도 전성기 때 비하면 제가 보면 용병 4명이 다 중국화됐다. 네. 그럴 때 아니, 그래서 중국화라는 얘기를 쉽게 좀 쓰죠. 덜 무섭더라고요. 어. 수비적으로는 사실은 약간 무질서함이 있어요, 이 그렇죠. 팀은. 그래서 또 김신욱 같은 선수의 고공 플레이를 쉽게 못 막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전북은 로페즈 선수도 없는 와중에 없었죠. 했는데 2차전에는 로페즈 선수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표렴 증세가 있었대요. 그런데 2차전에는 이제 2차전 돌아올 나오겠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2차전 홈에서는 전북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걱정 저는 없다. 전북이 확실히 노련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 사실 이비니 선수가 로페즈가 없어서 이비니 선수가 나왔는데 그 백패스, 헤딩 패스 실책 때문에 한 골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상하이 그쪽 분위기에 상당히 휩쓸릴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안 내주더라고 분위기를. 벌써 딱 다시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이 좋은 게 지금 최강희 감독 때랑 비교를 확실히 최강희 감독의 그 약간 화끈한 닭공스러움은 없죠.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빌드업 중심으로 좀 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간격 유지나 수비로 전환될 때 밸런스를 보면 확실히 안정감이 더 안정성이 생겼어요. 있어요. 예. 근데 최강희 감독 때는 화끈함은 있지만 이런 팀들 여전히 중국화돼 있다 그래도 그 용병 3명 특히 아흐메도프는 빼더라도 한방들이 다 있는데 네. 이런 팀들 성향은 사실 최강희 감독은 오히려 약간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슴을 열어젖히고 서로 그렇죠. 때려 누구 주먹이 더 세 막 그렇게 붙다가는 약간 위험할 수 있죠. 우리 전북 그렇죠. 수비도 약간 무질서해지면서 무너질 수도 그러면서 있는데 한 방에 그냥 네.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클래스들은 분명히 전성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도 용병 셋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조세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용병들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 그런 불안감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수비자가 좀 확보돼 있고 좌우 밸런스 이런 것들이 허리 라인하고 좀 살아 있고 그래서 역습을 당할 때도 큰 부담 위험성은 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2차전 잘하겠죠. 로페즈도 이제 복귀할 것 같으니까. 저는 전북 현대가 그래도 울산 현대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요. 네, 그것은 상하이 선수들이 그 외국인 선수들의 저는 한 방이 여전히 조별리그에서도 꽤 위협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컨디션이 역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난 시즌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전주 왔을 때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한 방이 위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헐크의 그날 뭐 헐크는- 엘케송의 그날 이렇게 걸릴 헐크 수도 오스카 있다. 다 거리에 무관하게 그냥 슈팅이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오스카 오른발, 뭐 헐크 왼발 이런 게 한번 그냥 걸리면 그냥 주사에 던져서 6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경기가 시작이 되면 전북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고 그런 면에서는 전북 현대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방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공격 쪽의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90분을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약간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이기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전북 현대가 이번 시대 보면 리그 경기도 그렇고 후반 넘어갔을 때 약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나오지 않게끔 나오더라도 그 네. 시간을 굉장히 짧게 극복하고 맞아요. 넘어갈 수 있는 상황. 특히 후반 그 중반 이후에는 네. 우리가 사실 주의할 게 뭐냐면 그날 김진수 선수가 좀 잘하다가 김진수도 그렇고 문선민도 그렇고 크로스가 계속 정확도 떨어지더라고. 후반 중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이제 역공을 허용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집중력은 사실 2차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역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풀백 올라가고 나서는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역습을 당하면. 그러니까 아마 상대도 그런 집중력이 살아있고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스의 정확도는 진짜 2차전에서는 집중력을 좀 올려야 돼요. 실수 좀 나오지 않게. 웬만하면 그래도 김진욱이 있던 이동국이 있던 타겟을 좀 맞출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정확도를 올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가장 저는 좀 아쉬웠던 대목은 제가 처음에 이제 크로스 정확도 그 얘기도 했지만은 크로스도 부정확한 데다가 로페즈 선수가 없으니까 이게 측면에서 돌파형 공격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또 할 게 크로스밖에 없는데 크로스는 또 정확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크로스는 아까 장 의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게 크로스가 잘못 들어갔을 땐 이게 상대의 빠른 역습으로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홈 경기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로페즈 선수가 오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을 만들어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경기가 끝났겠죠. 근데 주말 경기에서 이제 로페즈 선수를 어느 정도 시험 가동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로페즈 선수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면 단순한 크로스에 의한 측면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루트의 측면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측면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박찬원 의원 말씀대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실속 있는 컨셉의 네. 전술을 시도할 때는 역시 또 로페스 선수가 중요하죠. 로페스 선수가 볼을 몰고 달리면서 상대 뒷공간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로페스 선수의 그날의 몸 상태, 그러니까 상하이 상강 입장에서도 그 외국인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 그날 컨디션이 중요하지만 전북도 로페스 선수가 어느 정도 괜찮느냐가 사실은 그 1차전처럼 전북도 약간은 좀 단조롭고 부정확한 공격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또 결판 지을 것이다.